자, CSS3에서는 특별히 그 프로젝션 변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예, 하나 있다면, 이 퍼스펙티브 옵션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 웹킷 퍼스펙티브, 킷 트랜스폼 관련한 퍼스펙티브 옵션이 하나 있는데요. 그 CSS에. 자, 이걸 가지고 어떤 그 프로젝션 변환에 대한 그것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프로젝션 변환할 때 많이 쓰는 게 이제 필드 오브 뷰죠. 필드 오브 뷰. 그러니까 그 시야가 FOV 값이죠. 자, 근데 그 웹킷에서 이 퍼스펙티브 값은 우리가 이제 거리 값이거든요. 그 우리 눈과 이게 이제 눈이에요. 눈의 위치와 모니터와 이제 거리 값을 집어 넣어 가지고 집어 넣어서 그걸 이용해서 프로젝션 그 변환 값을 이제 그 변환 옵션을 주는 거죠. 이제 실제로 보면 다른 3D 엔진에서는 그 FOV 값하고 그 화면의 사이즈를 넘기는 방식인데 CSS는 이 거리를 넘기는 방식이라 이걸 가지고 이거 두 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만드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값을 가지고 이 값을 얻어내서 CSS 퍼스펙티브에다 넘겨주면 결국 이제 같은 말이 되잖아요. 일종의 이제 이 거리를 풀어 헤치는 방법인데요. 자, 이와 같이 저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자, 이게 이제 탄젠트 값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넘겨주는 값이 이 값을 이제 넘겨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되게 그걸 이제 식으로 쓰시면 탄젠트 하시고요. 자, 이 카메라 각도 값에 2분의 2를 그걸 이제 다시 나눠준 값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거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탄젠트 공식을 이용해서 이 두 값을 이용해서 이 거리를 다시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값만 가지고 이 수식에 넣으면 거리가 얻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이렇게 얻어진 공식을 이용해서 그 우리가 원하는 오브젝트의 스타일 값을 이와 같이 써주면 돼요. 자, 아까 최초에 했던 그 카메라 변환 부분 한번 써주고요. 자, 이것은 화면 가운데 해주는 이 두 부분. 이 부분은 일단은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넣어주는 부분이니까 이건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실제로 보시면 그거 거리를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 우리 그 아까 전에 구한 이제 거리값 있을 거 아니에요. FOV라고 제가 써놓긴 했는데요. 이게 이제 거리값이에요. 그 탄젠트 해가지고 구한 그 거리값이죠. 그 거리 값을 이렇게 정해 놓고요. 실제로 그 오브젝트를 그 거리로 이동을 시켜주면 딱 일치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우리 눈에 제대로 된 퍼스펙티브 행렬이 적용된 값과 일치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오브젝트 카메라 카메라 내에는 카메라 행렬이 아니라 그 카메라 오브젝트 그 div 태그에 그 퍼스펙티브 값을 정해주고요. 그리고 그 카메라 오브젝트 자체도 그 값만큼 뒤로 이렇게 물러나면 되잖아요. 그러면 화면상에 있는 모든 물체들이 그만큼 다 적용이 되겠죠. 카메라만큼 뒤로 물러난 값만큼. 그러면 계산값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특별히 그 프로젝션 행렬을 우리가 직접 다룰 수는 없으니까요. CSS3에서는 웹GL을 쓰면 프로젝션 행렬을 우리가 직접 넣어줬잖아요. 근데 CSS3에서는 우리가 프로젝션 행렬을 직접 넣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방법을 쓴 거예요. 그렇지만 계산상으로는 딱 맞죠. 여기까지 해주면요. 자, 이제는 이제 램 3D 엔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것은 2.5D 게임 개발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 풀 3D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빌보드라는 개념을 쓴 2.5D 게임 정도 만들기 좋은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죠. 장점은 멀티 플랫폼이라는 거. 그러니까 웹젤하고는 다르게 지금 현재 구현된 그 모바일 플랫폼에서도 잘 동작하는 그런 이제 유사 3D 2.5D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엔진도 3JS 기반으로 제작을 하긴 했어요. 3JS에서도 CSS 3D 렌더러라는 게 있거든요. 그 최대 그거에서 그 오브젝트를 상속을 받아가지고 거의 이제 대부분 다 상속 기능을 받았죠. 거기서 상속을 받은 다음에 이제 빌보드나 그런 2.5D 그런 라이브 게임 개발하기 편하게 한번 재가공을 한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모든 소스는 이 사이트에 올려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현재도 제가 이제 따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부분은 따로 이제 매번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요. 최신 지금 책에 있는 내용에서 이제 크게 뭐 바뀐 부분은 거의 없는데요. 그래도 이제 최신 내용을 보고 싶으면 이 주소에 가서 다운을 받아 보시면 되죠. 자, 엔진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그냥 씬 매니저라는 예전에 보면 일리트 엔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리트 엔진을 많이 참고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3JS의 그 CSS3 렌더러를 가지고 그 단을 놓고 일리트 엔진의 그 씬 매니저 개념을 같이 이제 도입을 시켰는데요. 자, 그래서 씬 매니저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일리트 엔진처럼요. 자, 그래서 씬 매니저 그 생성자에 렌더러 세팅을 이렇게 해주고요. 한 번에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윈도우 사이즈도 세팅해주고, 아예 그냥 씬 매니저에 카메라까지 다 세팅을 해서 넣도록, 그냥 씬 매니저 하나로 모든 걸 다 관리할 수 있게, 일단 그 구조는 그렇게 짜뒀어요. 그리고 이제 씬 매니저가 따로 여기서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방식도 그렇게 해놨어요. 내부적으로. 따로 얻는 함수들도 준비를 해 두었죠. 자, 씬 매니저를 생성하는 그냥 코드예요. 자, 렌더러에는 뭐 컨테이너, div 태그죠. 실제로 이제 그 화면이 구성돼 백그라운드 해주고, 렌더러 타입은 CSS냐 웹젤이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윈도우 사이즈 정해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카메라도 따로 객체를 생성해서 만들어서 집어 넣는 방식도 있는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생성하면서 선언이 되도록, 자, 이와 같이 카메라 객체도 따로, 일전에 설명한 그 방식대로 이제 내부적으로, 자, 이 값들이 들어가면, 이 값들을 기반으로, 프로젝션 변환도 하고요. 그런 역할을 수행해주는 카메라 객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에 바라보는 지점. 이건 이제 기본적인 걸 넣어줬는데요. 3JS에 있는 벡터 클래스를 그대로 쓰는데요. 자, 카메라 위치. 그러니까 눈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루겟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겠죠. 3JS에서 카메라 생성하는 거하고 거의 유사한 방식을 썼어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같은 걸 쓰기 때문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래퍼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완전한 래퍼는 아니고요. 개념상으로 그걸 이제 가져다 썼기 때문에 그렇게 구조가 좀 유사하죠. 그 벡터 같은 것, 벡터나 매트릭스도 같이 이제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JS에서 쓰는 매트릭스 관련 수학 함수들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쓰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리죠. 그래서 제거 이제 램3D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분을 좀 개선을 시켰죠. 그 웹키 CSS를 쓸 수 있도록요. 그래서 약간 3JS 비해서는 효율이 좋죠. 특히나 모바일에서는 더 효율이 좋죠. 자, 그리고 이제 화면 사이즈를 이제 매번 바꿀 일이 있을 때, 되게 이제 화면 사이즈를 잘못 바꾸면 그렇게 그 종행 비율이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화면 사이즈를 이제 고정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화면 사이즈가 바뀔 때는, 자, 이건 뭐 전체 화면 기준으로 지금 했는데요. 자, 업데이트 올 함수에 리사이즈라는 오브젝트를 넣어주면 거기에 이제 프로젝션 행렬이 바꿔서 다시 화면을 더 한번 갱신해서 그리도록 이렇게 또 업데이트 올이라는 이런 함수 같이 붙여서 쓸 수 있게 또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그 월드 좌표라는 게 있는데요. 일종의 이제 그 월드상에 되게 보면 이제 로컬 변환이 있고 이제 로컬 좌표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모 변환을 이어서 자식 변환이 쭉 이렇게 돼가잖아요. 씬 그래프가요. 이제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겨요. 우리가 보면 이게 예를 들면 로컬 변환을 그대로 쓰면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부모 노드 단에서 스케일 변환을 줬어요. 근데 내가 로컬 변환에서는 위치만 그냥 알고 싶을 뿐이에요. 스케일 변환까지는 굳이 쓰고 싶지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딱 위치만 알고 싶은데, 예를 들면, 그 값들,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면, 그 로컬상의 위치를 딱 구하면 말 그대로 월드상의 기준이 아니라 로컬 변환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위치하고는 다른 위치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따로 월드 행렬을 따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어요. 3JS 엔진도 옵션을 주면 그 월드 매트릭스를 매번 갱신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렇게 물어보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월드 좌표를 구해야 할 경우에는 그 옵션을 일시적으로 켜놓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주의할 게 월드 좌표를 구하려면 아시겠지만 행렬을 계속 누적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뭐 방법은 간단해요. 자, 여기 보시면 업데이트, 아까 그 얻은 씬맨이죠. 내부적으로 이제 3JS에서 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걸 좀 단순화 시켜가지고 함수 하나로 끝낼 수 있게 좀 편리하게 이제 만들어 놨죠. 램3D로 해서요. 자, 업데이트 월드 매트릭스라는 이걸 이제 추루를 해놔요. 호출을 해줘요. 트루 옵션을 주면서요. 자, 그러면 계속 행렬을 누적시켜요. 이 밑으로요. 그러니까 씬 매니저의 씬이라고 하면 이제 이게 루트 씬이거든요. 루트부터 그 아래에 있는 자식들은 다 월드 매트릭스를 다 한 번씩 다 갱신을 시켜 놓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얻고 싶은 레드 플레인이라고 하는 특정 그러니까 3D 오브젝트죠. 거기에 있는 월드 매트릭스를 얻으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행렬 분해라고 이전 시간에 배운 거 있잖아요. 행렬 분해 함수인데요. 자, 이제 3D겠죠. 이전에 이제 제가 2D로만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궁금하시면 소스를 보시면 돼요. 자, 월드 매트릭스에서, 그 월드 포지션만을 따로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딱 우리가 그 월드 포지션 값만 이렇게 추출해낼 수가 있겠죠. 자, 월드 좌표 구하는 법은 이렇게 한 서너 줄이면 구할 수 있도록, 그 엔진에서, 그 구조를, 제가 따로 이제 잡아 놓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월드 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클로닝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볼 건데요. 자, 이 클로닝은 어떻게 보면 엔진에 대한 그 생산성에 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엔진으로 툴 같은 걸 만들거나 그러니까 그거예요. 쉽게 말해서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할 때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클로닝 기능은 3JS에서도 구현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램3D를 하면서 일부 필요한 것은 뭐 함수 설명 실제로 구현된 소스인데요. 별게 없죠. 자, 근데 이제 3JS 쪽에서 이제 상속 개념을 쓰는데요. 자, 그러니까 슈퍼 클래스 함수를 이제 콜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제가 예전에 좀 첫 부분에서 자바스크립트 다시 배우기 부분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이제 콜하고 바인드라는 개념이 있죠.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셔도 되고요. 제 블로그나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바인드하고 콜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죠.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그 3JS에 있는 걸 한번 하고 추가적으로 그 처리를 해주는 그 부분을 먼저 이제 콜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전에 3JS에서 기본적으로 돼 있던 부분을 또 한번 여기서 이제 호출을 해주죠. 현재 자기 자신을 넣어가지고 호출을 해주면 그 호출이 되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로 상속을 만들 때 그 되게 보면 이제 상속에 하면 이제 뭐 자바 같은 거 보면 이제 슈퍼함수 이제 슈퍼 객체들 있잖아요. 이게 슈퍼 클래스에 있는 그 이제 그 슈퍼 클래스에서 이제 구현된 그 기능들을 일부 호출을 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들, 뭐 슈퍼 클래싱, 서브 클래싱 뭐 그런 용어들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 MFC 같은 그 비주얼 C++ 같은 데서도 보시면요. 근데 뭐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로 이 콜 함수를 이용하면 그걸 이제 쓸 수가 있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클로닝 기능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클로닝 기능도 여러분이 쓰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장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빌보드를 우리가 이제 구현하는 방법이에요. 빌보드는 되게 그거예요. 이제 그 카메라를 항상 이제 그 카메라를 정면으로 쳐다볼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그 사물이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이죠. 카메라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우리 평면, 이게 법선이라고 보시면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메라가 이렇게 돌려서 바라본다. 그러면 얘는 카메라하고 똑같은 방향을 이렇게 바라보도록 같이 이만큼 회전을 시키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카메라의 회전값을 얻어서 똑같이 평면 물체에도 같이 회전을 시키면 항상 카메라하고 정면을 서로 마주보게 해주게 되겠죠. 지금 이제 제가 책에 예제도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그 예제를 실행시켜 보면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더 잘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나무 같은 걸 구현할 때 이제 빌보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한 10년 전에 그때는 좀 약간 어이없던 게 그 뭐 이걸 가지고 석사 논문을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 좀 약간 실수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 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하긴 그 예전에는 이거 뭐 빌보드를 상당히 어렵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석사 논문까지 쓸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도 자, 아무튼 보시면 자, 이 빌보드, 뭐, 내용은 단순히 이거 뭐, 행렬 뭐, 그런 걸 써가지고 복잡하게 막, 뭐, 어떤 논문처럼 쓰시는 분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보시면, 자, 일단, 그 회전 각도를 구해요. 회전 각도. 무엇의 회전 각도냐면은, 자, 무엇의 회전 각도겠어요? 그 카메라의 회전 각도죠. 아까 말했던 시점 벡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x하고 z축이 있으면 y축으로 얼마나 회전됐는지 그 각도를 알 수가 있겠죠. 내용은 자, 이거 아크탄젠트 값을 이용하면 되죠.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x고 이게 z 값이죠. 이걸 아크탄젠트 시키면은 각도가 얻어지죠. 회전한 이 각도가 얻어지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y축이잖아요. y축에 대한 회전값을 이런 식으로 얻죠. 자, 그러면 사실 이 회전값을 얻으면 다 끝난 거예요. 빌보드를 얻기 위해서. 물론 이제 이것은 이제 360도 넘어갔을 때 보정하기 위한 거고요. 뭐 이건 일단 뭐 고려 안 해주셔도 되고요. 원리 이해하실 때는 이 부분 빼고 생각하셔도 되죠. 사실 좀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이걸 가져다가 그대로 자기가 원하는 오브젝트에다가 집어 넣어 주시면 돼요. 끝이에요. 이거 빌보드거든요. 물론 이걸 이제 어렵게 막 행렬 쓰고 수식 써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건 뭐 여러분이 이제 그거 이제 구현상 이제 그렇게 해보고 싶으면 해보시는데요. 원리는 이게 전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예제도 뭐 초기화 빼고 뭐 실제 구현된 코드는
빌보드 중요한 코드는 이게 전부거든요. 이 원리만 아시면 돼요. 이건 이제 되게 이제 트리 빌보드라는 건데요. 이게 항상 Y축으로 이제 나무 같은 거 표현할 때 쓰는 거고요. 예를 들면 어떤 광원이나 태양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그 해바라기 일명 이제 선 빌보드, 선플라워 빌보드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한 축이 더 늘어나겠죠. 이게 X축, Y축을 구해서 그만큼 또 따라서 회전을 시켜줘서 항상 같이 바라보게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 저는 Y축에 대해서 트리 빌보드를 간단히 설명을 했어요. 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간단하죠. 알고 보면. 이렇게 카메라에 Y 회전값을 구한 다음에 Y축 회전값을 구한 다음에 자기가 그 빌보드를 적용하고 싶은 물체에 그대로 회전값을 넣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상으로 이번 강의도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번 강의는 특별히 책에 소스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그 소스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저는 그 소스 부분에서 좀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만 제가 따로 이제 정리를 해서 강의를 해드렸고요. 다음 장,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장이죠. SVG까지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죠.